그냥 해답은 간단해요. 제가 늘상 방송에 얘기하는 게 야구를 잠시 멀리하고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라. 이 경기력이 살아날 때까지 멀리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TV만 끄고 야구장만 안 가면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다음에 뭐 전준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데이비슨 선수가 교체됐는데 벨라스케즈 선수가 너무 못하고 이런 변수들이 있었지만 사실 선수 2명 빠진다고 팀이 그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뭐 냉정히 얘기하면 팀의 전력 자체가 거기까지인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땡겨 써가지고 벌어놓은 거를 이제 8월에 까먹으면서 9월까지 버티는 걸로 가는 게 아마 감독님이 구상하신 전략이고, 사실은 팀이 10개고 5등만 하면 되면 아무리 봐줘도 10년에 3번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한 번 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참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내년 시즌이 더 나아질 만한 구석이 뾰족히 안 보이긴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사실 이 팀이 왜 인기가 많냐 생각했을 때는 자, 토크로 이슈를 행동합니다. 국토대장정.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야구를 사랑하다 못해 야구 유튜버가 되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부산 토박이자 롯데자이언츠 유튜브 아이고 롯데아를 운영 중인 아론님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고 롯데아 약칭 아롯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롯데 팬들 분들을 보면 또 네. 저희 회사 기자 선배들도 만났을 때 태어나서 봤더니 롯데 팬이 되어 있더라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롯데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우리 아론님도 마찬가지인지 아니면 롯데자이언츠 팬을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팬이라기보다는 네. 야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야구 규칙을 몰랐던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네, 말과 동시에 아마도 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 제 생각을 가지고 야구를 봐야 하지 않은 거는 한 중1 때, 한 초6 정도부터 이제 경기들을 좀 챙겨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평생 봤고 제가 생각을 가지고 전경기 보기 시작한 건 한 초등학교 학년 정도부터. 네. 그럼 초등학생 때부터 뭐 동네에서든 학교에서든 야구를 좀 많이 했습니까? 부산 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제가 살동에서만 나고 자랐기 때문에 네. 저희 동네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동네 친구들이랑 동네 형들하고 또 그냥 주차장에서 야구하고 뭐 놀이터에서 야구 그냥 공하고 빠따만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하고 뭐 학교에서도 뭐 그냥 시간 나면 피시볼 하고 이러고 놀아면서 컸기 때문에 야구와 너무 뭐 어릴 때부터 같이 오는 어떤 문화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론님께서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좀 야구에 좀 더 친화적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이 부산 분들 중에서도 야구를 막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생각보다 한 5분의 1 정도는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부산 사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팀은 롯데입니다. 대부분. 그 5분의 1도 네. 어느 팀이야라고 하면 롯데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야구를 안 봐도 기본적인 룰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냥 가장 간단한 룰들은. 그렇군요. 이게 야구 문화가 부산 사람들은 다 그냥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뭐 축구, 농구 다 떠나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분명 다 있는데 이 응원하는 팀을 내가 까는 건 괜찮지만 내가 지적하는 건 괜찮지만 타 팀이 욕하는 건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농도를 봤을 때 이 지적하는 농도를 봤을 때 이 부산 팬들, 롯데 팬들은 그게 좀 더 강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요즘은 사실 뭐 팀이 못한 지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실력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선을 좀 넘어서면 기분이 좋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게 진짜 못하는 만큼 못한다면 괜찮은데 이제 그 이상을 얘기하면은 조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이번에 떨어진 것도 좀 이슈가 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수가 타율이 뭐 2할밖에 안 된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원래 못하는 애들이니까 못한다. 이런 거는 사실 조롱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뭐 그거는 뭐 탑 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부산 분이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산에서 이 롯데자이언츠는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뭐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가족에 가깝지 않나. 가족. 네.
저는 사실 부산 뭐 야구하면 항상 뭐 기존 언론에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예. 뭐 열광적인 응원 문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사실 그것이 응원이라고 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원이라는 게 이기라고 막 파이팅을 불어 넣어주는 거가 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네. 그냥 앞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노래를 부른다 이런 개념이 아닌가. 어... 물론 저하고 생각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응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으면 좋아하는 거고 싫으면 싫어하는 거라서. 네. 그럼 삶의 일부분이 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냥 뭐 밥 먹듯이 그냥. 롯데 네. 야구는 보는 거다. 그렇죠. 그냥 6시 반이 되면은 야구는 키는 거.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사직동에서 나고 자랐다고 하시니까 그 사직동에서 야구를 하는 날과 안 하는 날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일단은 그 사직동은 야구 없으면 그냥 주거단지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 아파트만 있죠. 아파트만 있어가지고 야구 안 하면 사실 동네가 조용해요. 그냥 학생들 뭐 학교 다니고 뭐 회사가 없기 때문에 네. 조용해서 야구를 하면은 확실히 이제 유동 인구가 2만 명 넘게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동네가 좀 시끌벅적하고 생기가 넘치는 편이고. 생기가 넘치고. 그러니까 사실 동네 사람들은 야구할 때는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장 같은 거 잘 안 보죠. 그 시간 피해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물건도 잘 없고 하니까. 네. 근데 확실히 겨울 되면 이제 야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조용합니다. 그냥 겨울 내내 사람이 오고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겼을 때와 네. 졌을 때 또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이제 뭐 평일 게임이면 10시쯤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충 내려오는 사람들의 뭐 분위기를 보고 알 수 있죠. 오늘 경기가 해야 돼서. 졌다 이겼다. 근데 이게 옛날만큼 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승패에 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즐기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옛날만큼 뭐 졌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표정에 분노가 가득하고 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군요. 네. 근데 옛날 야구로 봤을 때 사실 되게 아저씨들만의 문화로 생각했던 그렇죠. 적도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술도 좀 반입이 됐었고 뭐 선수들한테 욕도 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점차 좀 바뀌어서 여성분들도 좀 많이 유입되고 그렇죠. 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가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 기점으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냥 코로나 때 이제 무관중 치르고 뭐 관중을 제한적으로 받다가 예. 작년부터 갑자기 야구 붐이 훅 불어가지고 거의 1000만 예. 시대가 됐으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성 팬분들 그리고 연령대가 엄청 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10대, 20대 팬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30대도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고 여성 팬분들이 거의 지금 7, 80%쯤 되는 것 같아요. 가보면. 아, 진짜 그러니까 젊은 여성 팬분들이 거의 60, 70% 정도 되는 느낌.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분위기가 바뀌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죠. 네. 우리 아론님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롯데 야구를 쭉 봤다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만 기준으로 잡아도 거의 20년을 보신 네네네. 거잖아요. 그만큼 20년간의 롯데 자이언츠의 데이터가 있는 건데 이 야구를 보다 보면 저도 야구를 사랑하는데 야구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축구나 야구에 비해서 경기 수가 현저히 많잖아요. 그렇죠. 144경기를 하다 보니까 절반만 이겨도 70승이고 그게 그렇죠. 5할 때 승률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결국 5할, 70경기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성공보다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스포츠죠. 그렇죠. 예, 3분의 1을 쳐야지 잘한 거라고 하는데 3분의 1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해답은 간단해요. 제가 늘상 방송에 얘기하는 게 야구를 잠시 멀리하고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라. 야구를 멀리해야 돼. 네. 야구를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이 경기력이 살아날 때까지 멀리해라.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살아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이번 시즌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번 시즌 내년에 마무리하고 기약하자. 내년에 기약하자. 정답은 좀 멀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TV만 끄고 야구장만 안 가면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뭐 사실 공놀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뭐 일상생활에 지장 받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제 방송에 늘 얘기해요. 너무 이 경기력이 바닥이 기고 있으면은 잠시 야구를 멀리 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제 방송도 잠깐 멀리 하셔도 된다. 네. 그래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잠시 좀 쉬고 오겠다는 한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네. 실제로 너무 힘들어 잠깐 구독을 해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고 그게 아마 올해 12연패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이 힘드셨나요? 뭐 힘들다는 표현으로 좀 되나 그게? 그러니까 좀 기가 막혔죠. 아 기가 막히다. 네. 12연패 동안. 그쵸. 그때 좀 서사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떠했는지. 네. 뭐 사실 그 전까지 12연패 전까지 놀랍게도 롯데가 3연패 이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한 3연패 들어갈 때는 이제 3연패 할 때 됐지. 한 5연패, 6연패 할 때는 그래 이 정도는 원래 시즌 중에 한 번씩 가는 거지라고 했는데 6연패 이상 길어지기 시작하는 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니까 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아예 안 나니까.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무슨 진짜 물기 얹은 것 마냥 방망이 이렇게 식을 수가 있나? 그렇게 가다가 사실 한 10연패쯤 갔을 때는 이길 기미가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연패 탈출하는 경기도 롯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NC가 많이 좀 그 느슨한 부분들이 많았죠. 12연패 끝났을 때 당시에 사실 그 탈출을 당했죠. 탈출 당했다. 우리 힘으로 끊었다기보다는. 네. 근데 그렇다 보니 그러고 나서 사실 또 6연패 또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 연패가 우리가 2003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12연패를 한 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연패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화를 떠나서 좀 놀라웠죠. 언제까지지가 대체. 그렇군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8월 초쯤으로 그렇죠.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전준호 선수의 부상, 그죠? 데이비슨 투수의 교체, 교체. 네. 네, 뭐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고 이제 밖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매일 유튜브로 이제 경기 리뷰를 하니까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작용했겠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8월 초 시점에서 이제 롯데가 단독 3위였고 2위하고 2게임인가? 충분히 차이 안 더 났어요. 위를 내다볼 만한 입장이었어요. 1위하고도 한 4게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더 높은 데를 도전하는 게 맞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롯데가 이 정도 성적을 그때가 유지하는 일은 거의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뭐 흔히 봄 때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놀림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팀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거지 사실은 5등을 목표로 하는 팀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될 때 좀 도박을 걸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박이 너무 실패를 한 거는 사실 뭐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준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데이비슨 선수가 교체됐는데 벨라스케즈 선수가 너무 못하고 이런 변수들이 있었지만 사실 선수 2명 빠진다고 팀이 그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프로에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두 선수의 어떤 뭐 부상과 교체로 인해서 안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뭐 냉정히 얘기하면 팀의 전력 자체가 거기까지인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땡겨 써가지고 벌어놓은 거를 이제 8월에 까먹으면서 9월까지 버티는 걸로 가는 게 아마 감독님이 구상하신 전략이고 이제 감독님도 시즌 초반부터 초반에 달린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초반에 달려서 벌어놓고 후반기 한 4월 오픈 정도로만 까먹으면 그래도 5등은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셨던 것 같은데 그게 근데 후반기 2할 3푼 승리를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김태형 감독도 이제 어찌됐든 5등까지 그쵸. 들어가서 가을 야구를 가는 걸 좀 맛보자. 단기전에는 또 뭐 감독님이 맞아. 워낙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로 무너지는 건 본인도 예상을 못 하셨지 않나. 네. 그렇죠. 이제 10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에. 네.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한 팀이 유일하게 롯데자이언츠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속상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롯데를 8년? 좋아하는 팀으로서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8년째인데 8년입니다. 예. 근데 이제 2017년에 가고 13, 14, 15, 16을 못 갔으니 중간에 한 년 빼면 이제 12년이죠. 4년, 2년, 8년 뭐 이런 주기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참 창피한 일이죠. 예. 제가 올 시즌 얘기하면 참 창피하다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는데 네. 사실은 팀이 10개고 5등만 하면 되면 아무리 봐줘도 10년에 3번은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12년 동안 한 번 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창피함을 느끼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를 이렇게 응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창피한 거는 야구단이지. 예. 야구를 하는 팀이 창피한 거지 야구를 보는 사람들은 창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못한 너희들이 못난 거지 야구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사실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을 때 네. 8월 초까지만 해도 90%, 그렇죠. 뭐 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90%였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그렇죠. 그 가을 야구를 못 가는 확률이 한 3% 정도라고 그렇죠.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걸 해냈어요. 그렇죠. 이건 좀 어떻게 팬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 롯데가 롯데 했다에 가깝지 롯데가 않나. 그러니까 이 한국 야구 KBO 역사를 살펴보면 안 좋은 기록의 상대방은 죄다 롯데거든요. 어떠한 대기록의 상대팀은 거의 롯데고 안 좋은 쪽의 기록은 다 롯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KBO 역사에 한 획을 그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얘기인데 네.
야구 오래 보신 분들은 뭐 놀라긴 했으나 충격까지는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러고도 남을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롯데가 롯데했다라는 표현이 네. 뭐 아까 자조적이라는 표현도 네. 했지만 창피함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네. 다 복합적으로 또 우리 팀이네. 약간 이런 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어떻게 좀 내년에는 이 롯데가 롯데했다는 표현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참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내년 시즌이 더 나아질 만한 구석이 뾰족히 안 보이긴 합니다. 안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물론 FA 시장이 열리고 뭐 전력 보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내년도? 건데. 예. 근데 사실 이 팀이 왜 인기가 많냐? 제가 예. 생각했을 때는 예. 예측이 한 개도 안 돼요. 아 예측이 안 그러니까 돼서 어떠한 전 세계 모든 스포츠 팀을 통틀어서 이 정도로 예측이 한 개도 안 되는 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진짜 한 1대 20으로 지고 내일 경기에서 갑자기 10대 0으로 이겨요. 이런 팀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위아래에 이게 낙차가 있다고 했을 네. 때 이게 좁은 팀일수록 강팀이죠. 견고하고 강한 네. 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다. 네. 변동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사실 좋은 팀이라고 그렇죠. 평가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렇죠. 야구를 잘한다고 보긴 힘든데 네. 대신 뭐 약간 그런 거죠. 그 주식이 폭락을 했다가 뛰면 사람이 이제 눈이 도이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도파민을 그쵸. 너무 많이 주는 팀 아닌가. 그러니까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 최고가 아닌가. 재미적인 측면. 그냥 스포츠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그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이잖아요. 네. 예측할 수 없는 게 어느 스포츠 팀보다 가장 강하다. 어... 네. 그러니까 어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가 내일은 뭐 이런 식으로 잘 하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안 서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화가 그렇죠. 나도 네. 화가 난 대로 화가 좀 더 재밌을 수 있고 재미가 있으면 또 재미가 또 극대화돼서 그렇죠. 재밌을 수도 있는 게 롯데자이언츠인 것 같습니다.